사람들이 그래요. 예체능 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저는 5살 때 미술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화실에 데려갔거든요. 제가 혼자 놀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가 그 그림을 보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작게 그렸어? 전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멀리 있으니까 작게 그렸지. 엄마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대요. 진짜 그랬을까요? 중학교 때까진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미술을 시작할 땐 약간 소질이 있는 정도? 그리고 전공을 하고 대학에 오니 평범 이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별 볼일 없는 작은 소질을 발견한 계기로 미술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체능 전공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한다면 나중에 미술 작가가 되고 싶은 거고, 미술 작가가 되는 데는 재능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미술 작가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재능이 잘 그리고 잘 만드는 그런 조형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더욱요. 일단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저예요. 고등학생 때 한 대학에서 주최하는 실기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대회장에 가보니 전국에서 정말 그림 잘 그리기론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S예고 아시죠? 그 친구들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그날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실기로 안 되겠구나. 내가 좋은 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에 가니까 그 S예고 출신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겨우 1학년 1학기 때요. 교수님이 보고도 놀랄 정도로 구력이 있는 작품을 그리는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편견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미술 작가가 되려면 그림 실력이 좋아야 한다. 근데 나는 여기서 1등도 아니고 10등도 아니고 중간 이하밖에 못 가네. 난 미술 작가가 될 수 없겠구나. 그 이후로 제가 꽤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서 다시 미술 작가를 하게 됐지만요. 제가 미술 작가가 된 지는 7년째인데요. 미술 작가로 살아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재능, 잘 만드는 재능도 물론 필요는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됐어요. 미술 작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대부분은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일이 작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미술 작가는 작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일을 모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 중에 덜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 작가의 재능이라는 것은 주로 작품 생산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직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작가 생활 초창기에는 작품을 전시장에 거는 것 자체가 챌린지예요. 세상이 그리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래? 너 미대 나왔어? 작업해? 그래? 그럼 그림 가져와봐. 내가 걸어줄게. 하는 것은 없어요. 전시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든 공모를 하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전시를 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는 기획력이 필요하고 글을 잘 쓰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회성이 있고 주도적이면 자기가 직접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전시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시를 어렵게 한다고 다 끝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시하는 행위 자체는 돈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재료비, 작품을 운송하는 운송비, 그리고 전시장 대관료를 내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드는 여러 가지 유인물 인쇄비, 케이터링 비용 등등등,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돈 들여서 전시를 하기로 했으면 끝일까요? 끝이 아니죠. 이젠 홍보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걸 위해서 요즘 작가들은 그 소셜미디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밌는 콘텐츠를 올린다거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유머러스하다거나, 사람들과 소통을 열심히 한다거나, 어찌됐건 이것도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작품 만들고 전시하고 홍보하면 다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작품이 판매되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갤러리에서도 힘을 써주시지만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작품이 알아서 막 팔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작품의 가격 정책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내 작품 세계와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한번 작품을 구입하신 컬렉터분들이 저를 믿고 또다시 작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죠. 요즘은 미술 시장이 확대되면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작가한테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 컬렉터분들을 잘 관계 맺어놨다가 나중에 제가 전시를 할 때 그 갤러리로 모셔서 작품도 구매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갤러리와 소개도 해드리고 한다면 좀 더 좋겠죠? 작가들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저는 작가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진 재능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다 작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획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로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해봤어요. 한때는 시간 낭비라고 여기기도 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제가 미술작가로 살아가는 데에 토대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미술작가는 재능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미술작가에게 정말 중요한 재능은 바로 건강한 멘탈이에요. 미술작가라는 직업은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아주 양극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술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와, 예술하시는구나, 집이 잘 살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 미술작가요? 뭐 먹고 살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게 미덕인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작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40대가 되어서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많고, 제 나이 또래면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면 친구들이 대기업 과장급, 의사하면 전문의, 대학 교수 이런 직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죠. 근데 제 나이 또래 미술 작가는요, 신진 작가예요. 청년 작가고요. 대부분은 자기 집이 없고 자기 차도 거의 없고 부모님과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 작품 생활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 정상 궤도라는 것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서 또래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의연하게 넘기지 못하고 흔들린다, 그런 것들에 불안하다, 이렇다면은 작가 생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는 자기 작품을 만들어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온갖 비난, 평가에 노출이 됩니다. 거절당하는 거는 너무 항상 숨쉬듯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작업을 시작한 첫 해에 공모전을 100군데를 넘게 썼어요. 그리고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00군데를 또 넘게 썼고 딱 한 군데 붙었어요. 불합격하고 떨어지고 거절당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모욕감을 느끼고 한다면 작가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보통은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작품이 좋다고 말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미술 작가들, 특히 젊은 미술 작가들은 40대,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둬요. 작가 생활을 그만두고 붓을 꺾는 게 어찌 보면 미술 작가의 가장 안 좋은 결말인데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그만두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다 넌 작품 별로야. 네 작품으로 뭐 되겠니? 이런 게 무슨 작품이야 라고 말을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나중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술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이 정말 불확실하다는 걸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힘든 분들은 미술작가 하기 힘듭니다. 작가 생활 초창기에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좌절하게 했던 천재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길래 나 작업하고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 전시 있으면 좀 불러.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그 미술작가 생활의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작가는 그림을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면 할 수 있구나. 이런 너무 당연한 진리를 다시 깨달았어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나는 재능이 특출나지가 않아. 애매해. 이런 애매한 재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면서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애매한 재능이어도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